여러분, 김재구입니다. 시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씨 습격범, 이 사람의 정체를 발표를 했는데 그다지 시원하진 않습니다. 김모 씨 67세, 이분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계속 연기되고 제대로 처벌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사법부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경찰청은 오늘 종합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참고인 진술, 그리고 프로파일러의 진술, 분석을 종합해가지고 김 씨의 정치적 신념이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오늘 발표를 했어요. 김 씨는 피해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맞고 곧 있을 총선에서 피해자가 특정 세력에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살해를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경찰이 발표하는 거 하나 보니까요, 우리가 속 시원하게 그동안 궁금했던 점이 다 풀리진 않았어요. 검찰도 이제 송치됐으니까 검찰에서 다시 또 브리핑 하겠지요. 또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리고요, 경찰은 총 7,446자로 쉽지 않은 문장 전개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변명문에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범행 동기 이유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것을 요약해서 이제 오늘 브리핑을 했는데, 사법부 내에 종북 세력으로 인해서 피해자에 대한, 여기서 피해자는 이재명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어서 피해자를 단죄를 못하고 곧 있을 총선에서 공천을 행사하게 되면 최경화된 세력들에게 국회가 넘어갈 것이다. 나아가서 피해자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나라가 좌파 세력들에게 넘어가게 되니까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범행을 하였으며, 이러한 자신의 의지를 알려서 자유인들의 구국 열망과 행동에 마중물이 되고자 실행을 했다, 이렇게 이제 글이 써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 근데 이거 미리 발표도 관계 없었던 건데 그렇게 경찰이 계속 그걸 비공개로 왔다는 것도 난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내용도 전부 다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검찰에 넘어가면 또 다른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오겠지만, 그리고 피의자는 해당 A4 용지 8장 변명문을 미리 준비한 우편 봉투에 넣어서 7통을 준비하고 성공을 하면 다 보내고 실패하면 두국에서만 보내달라, 이렇게 노력자 70세 A씨에게 부탁을 했다고 하네요. 자, 구체적인 행각과 관련해가지고 경찰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김 씨는 천안 아산역 KTX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놓고 기차로 이동을 했다고 하네요, 그동안. 그리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휴대폰과 지갑을 차량 안에 두고 사무용 휴대폰만 들고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범행까지 이루어졌는데, 정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사실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안 되셨어요. 근데 오늘 이 사건 일어나고 이제 8일 만에 퇴원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퇴원을 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너무 국민들이 생각했던, 기대했던 그런 말씀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분의 그 정치적 어떤 수단이 자기만을 위한 그런 수단으로 가고 있구나, 쉽게 말해서 이재명 당이 맞구나, 민주당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오전 11시에 서울대 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과 동시에 직접 부드로 메시지를 냈어요. 이재명 씨는 국민 여러분께 먼저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을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말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면서 이재명 씨가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그런 제대로 된 정치로 봉헌하는 이정표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 여기서 이제 문제의 발언을 합니다. 상대를 죽여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 종식하고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협하는 제대로 된 정치를 복원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어. 근데 상대를 죽여야 하는 전쟁.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김재구 생각은 진영이 다른 상대에서 또 진영이 다른 상대를 죽이는 전쟁.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김씨라는 사람을 마치 국민의힘이나 보수의 국민으로 일단 찍어놓고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재명 씨는 생사 갈리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하고도 신속한 응급처치에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부산 소방과 경찰 그리고 부산 대병원 의료진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수술부터 치료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서울대병원 의료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게 더 포괄적인데, 정성우 의원이 문자로 이재명 이분에게 보냈잖아요. 그게 이제 기자회견에서 사진 찍혔잖아요. 제가 어제 방송해드렸어. 거기에 부산 대병원 그리고 소방서 부산 시민에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감사하다고. 근데 그대로 이제 이분이 나와서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산에서 의식이 있으셨을 때 부산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부산대 그 병원의 의사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 거부하고 서울 올라오셨잖아요. 그리고 나오셔가지고 목숨을 살려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살리는 것은 서울대 병원으로 공을 돌리잖아요. 이런 부분이 아직은 큰 정치인은 못 되는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재명 씨가 이제 상대를 증오하고 죽이는 이런 전쟁 같은 정치는 이번 사건 계기로 사라지면 좋겠다. 존중하고 공존하는 정치로 복원되고 희망 있는 나라로 우리 함께 갈 수 있다면 남은 제 목숨 없어진들 뭐가 아깝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요 대목에서도 상대를 증오하고 죽이는 전쟁 또 한 번 더 되풀이 하시는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대한민국 한 국민이 그 이재명 씨가 계속 사법부에서 재판이 지연되고 의정교사가 6개월 안에 끝내게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사법부에. 그런데 이게 지금 2년 가까이 지금 흘러오고 있어요. 그러던 와중에 오늘 강규태 판사가 재판장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제 2월 9일 날 수리가 되는데요. 자, 이분이 어느 분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재명 씨를 비난했던 두 분 있잖아. 300만 원 벌금 받고 500만 원 벌금 받은 분. 이 강규태 이분이 그 둘을 6개월이 안 걸렸어요. 그냥 빨리빨리 처리해가지고 300만 원 벌금, 500만 원 벌금 때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재명과 연관된 사건에서 그 사람들에게 민주당이 고발했잖아요. 여러분 대충 아실게요. 그런데 사직서 내므로써 이게 이제 짧게는 총선 끝나고 길게는 대선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뭡니까? 저는 이런 강규태 재판장 같은 분이 저렇게 사법부를 완전히 농락한 거지. 근데 본인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난 대한민국 사법부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정말 암담해요. 오늘 이재명 씨 퇴원하는데 서울대병원 앞에 유튜버하고 지지자들 한 50여 명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재명 대표가 부활하셨다. 부활. 조금만 더 회복하시지 왜 나오셨어요? 막 외치는 겁니다. 그런 소리를. 그리고 이 대표가 딱 등장하자 파란색 목도리를 한 지지자들이 환호하면서 이재명을 연호합니다. 이재명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요. 그리고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향해서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대표님 꿋꿋하게 힘내세요. 파란색 모자를 쓴 한 지지자는 목청을 높여가지고 사랑해요 대표님 하고 양손을 번쩍 올렸다가 또 눈물을 닦아내고 울기도 합니다. 자, 어차피 이재명이라는 분도 당연히 이 나라에 지지자가 있지요. 그런데 저는 다 좋은데 자기한테 이제 피습을 한 김씨라는 범행자를 다른 정치 이념을 가진 상대 당의 어떤 한 일원으로 몰아붙여서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님 집에서 푹 쉬시고요. 다시 여의도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새롭게 그 어제까지는 과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정치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정치는 너무 모순이었고요. 본인만 생각하는 그런 정치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본인도 대충 아시겠죠. 어쨌든 그 강규태 판사가 우리 이재명 대표님을 엄청 많이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세상에 아까도 몇 마디 드렸지만 내가 사또가 아니고 하여간 난 자유를 얻었어. 이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사법부에서 국민의 혈세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이 거기가 감옥이었어요? 사법부가? 감옥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재명 이 사람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심리를 진행을 계속했던 분이 이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표를 제출하고 단체 대화방에다가 재판 고의 지연 등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의혹들을 해명하는 메시지를 올렸단 말이죠. 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최진영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강규태 부장판사가 서강대 법학과 동기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를 공개를 합니다. 최진영 변호사가 강규태 부장판사하고 같은 1971년생 동갑내기예요. 그리고 서강대 법학과 90학번 동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화방에서 어제 2월 19일 날짜로 명예퇴직합니다. 일반적인 판사들의 퇴직 시점을 조금 넘겼지만 변호사로 사무실을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아니 이런 분이 변호사 차리면 누가 변호 의뢰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판사하면서 편파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분이 변호사 개업하면 누가 의뢰하겠어요? 나는 장사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봐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경한 지 30년이 넘었고 지난 정권에 납부한 종부세가 얼만데 결론을 단정 짓고 출생지라는 하나의 단서로 사건 진행을 억지로 느리게 한다? 이런 비난을 하니 난 참 답답하다.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떠난 지가 30년 됐는데 뭔 얘기냐? 이거 누가 물어봤어요? 본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조선시대 사투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참원 하여간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까 자주 연락 기회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된다. 자기 이제 동기 대화방에다가 쓴 거예요. 그리고 다들 새해 건강한 거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이게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과 연관된 사건을 하나 마무리한 분이 이분인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근데 거기서 그거 3개월에 끝냈다고 했잖아. 300만 원 벌금 500만 원 벌금 이렇게 때려가지고 근데 이재명 씨는 지금 2년 동안도 그 의정교사 6개월 3개월이면 끝날 걸 가지고 2년 동안 질질 끌은 분이 이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태에서 쓰면 또 지연되니까 이재명 보호하기 이재명 교사 의증 이거 뭉개기 거기에 앞장서는 게 강규태 판사라고 난 봐요. 그러니까 강 판사는 고향이 전남 해남으로 오해받는 데 대한 서운함 또 증인이 50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원님 재판할 수는 없지 않느냐 답답함을 토로한 것 같다 이렇게 최진영 변호사가 얘기를 해요. 근데 최진영 변호사는 뭔가 동기니까 그렇게 이제 감사할 수 있지만 김재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라도이기 때문에 성향이 민주당 성향이기 때문에 이재명 씨를 보호해 주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김재구 생각은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 강 부장판사가 서울지법 형사합의 34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심리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아니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 제1차장에 대해서 재직할 때 잘 몰랐다. 검찰 해당 발언에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이 대표를 2022년 9월 달에 기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강 부장판사의 사표 제출로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선고가
지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뭐 금방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지연되느냐 김재구 생각입니다만 자 보세요. 강 재판장이 그동안 이것을 전부 다 이제 읽고 확인하고 내용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재판장 아니겠습니까? 자 재판장이 바뀌었어요. 다시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바뀌고 금방 할 수도 없어. 새로운 재판장이 들어오면 또 이 사건에 대한 것을 전부 또 다시 처음부터 다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재판이 열립니다. 그때 이재명 측 변호사는 뭐라고 할까요? 지금까지 재판했던 건 전부 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판사가 물어보고 검사가 물어보고 변호사가 싸움을 해요. 재판장에서. 그러면 이재명 재판 변호인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옛날에 다 해가지고 정리된 것도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동안 한 거의 1년 반 동안 재판했던 것들 다 지워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겁니다. 변호인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검사가 그때 다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리고 저 재판장도 다 얘기가 끝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은 이런 거 넘어갑시다. 그러면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다시. 그때 제가 들은 거를 지금 기록을 안 해놨습니다. 아니면 잃어버렸습니다. 이러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1년에 끝나겠습니까? 2년에 끝나겠습니까? 대선 때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노림수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무책임하게 더군다나 재판장인데 무책임하게 툭 옷 벗어버리고 나는 이제 자유? 이게 말입니까? 대한민국 전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사법부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 이 사람이 참 문제였었다. 참 안타깝네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